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건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건 없고요. 인공지능은 마치 전기처럼 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면 다들 좀 오해하시는 게 알파고도 사실 뭐 로봇이 나와서 바둑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둘지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일정 관리를 스마트하게 해주는 호노그랩스의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민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메일에서 참조에 kono@kono.ai를 넣거나 아니면 슬랙에서 코노를 불러서 미팅을 잡아줘 라고 하면 비서처럼 여러 우리 팀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캘린더상의 최적의 옵션을 찾아서 사람들이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또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게 일정 관리를 정말 마법같이 대신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10,000명 정도 이상의 미팅을 저희가 핸들링을 해봤고 4,200명 정도가 본인들의 캘린더를 연결하고 저희 서비스를 쓰고 계세요. 대학 때 저는 코딩은 열심히 했고요. 컴퓨터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뭐 학교 홈페이지도 제가 만들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당시에 굉장히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아주 초창기 멤버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데이터 아키텍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빌더, 다음 카페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서비스 본부장, 히스토리 같이 훌륭한 서비스를 만드는 팀,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을 좀 거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7명밖에 직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는 한 3,000명 정도 규모의 대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커가다 보면 미팅이 점점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미팅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의 비즈니스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캘린더를 잘 사용하고 잘 마킹하는 문화도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연결해주고 인공지능이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을 이해한다거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인식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랑 합병이 되고 다음이 더 이제 다음 단계를 도약할 때 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싶어서 나왔고 나도 내 마음에 맞는 작은 팀과 같이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다행히 실리콘밸리의 500 스타트업스라는 곳에서 배치팀으로 선정이 되고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앱이었죠. 2015년 8월에 출시를 했고 가장 핵심 기능이 스마트 리마인더라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오픈하는 그 달에 바로 애플이나 구글 OS에서 동일한 기능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원래 우리가 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설치 없이 끼워 들어가줘서 기능하는 게 더 유저에게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침 봇 플랫폼들이 여러 개 등장하기 시작해서 기존에 쓰던 툴들을 저희가 모바일 앱에서 봇으로 전환한 다음에 저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봇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이메일이나 기존에 쓰던 뭐 브라우저나 이런데 쉽게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 얼마 전까지 베를린에 있었는데 SAP사하고 테크스타스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SAP사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전 세계 1, 2위를 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사의 헤드쿼터가 베를린에 있어요. 테크스타스는 특정 대기업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세요. 굉장히 소수 팀을 뽑고 그 목적성에 맞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테크스타스 문화 중에 하나가 기브 퍼스트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먼저 내가 기여할 걸 찾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돕는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고객 관리해주는 툴에서 아주 쉽게 코너를 불러서 그 고객하고 이제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일정을 잡거나 뭐 미팅을 잡아주는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3개월 동안 실제 구현도 했고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준비를 마치고 SAP사 인증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미국에서 MBA를 했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머신이 학습을 하고 인간에게 뭔가 이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 기술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었죠. 해외에는 있었고 그때만 해도 아주 고급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기관이 필요했고 인프라도 필요했고 노력이 좀 필요했었던 데 반해서 점점 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새롭고 예전엔 안 풀렸던 문제들이 많이 기계화되고 많이 풀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 도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건 인공지능 산업이라는 건 없고요. 인공지능은 마치 전기처럼 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계속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러니까 뭐 상용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막 매출을 내고 이런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알파고도 사실 매출을 내는 회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검색 엔진에서 좋은 그 검색 결과를 찾는 데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싶을 때 그 옷을 추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엑스레이 찍고 뭐 이런 진단을 했을 때 그 병을 인지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요소 기술로 쓰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거는 뭐 이제는 그냥 숙명? 조그만한 기업부터 큰 기업까지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잘 이해해야 되고 잘 도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그만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좀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있을 거고 그렇게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서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계속 도전할 만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좀 더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초기 투자나 R&D 사업 같은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